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맹지 탈출 190번째 경지정리지구 내의 농로에 사용 동의가 필요한가? 입니다. 질문. 자연녹지의 경지정리지구, 농업진흥구역은 아닙니다. 외곽에 포장된 농로, 국유인 농로에 접한 농지가 있는데 건축 신고를 하려니 농로 관리자는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으나 허가청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답변을 드리면 건축가는 건축 신고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접도 의무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개발행위 허가도 진입로 확보 예외가 있는데 국유농로관리청이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면 경유할 필요도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의 종류, 규모,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에 따라 도로의 너비 조건이 다릅니다. 자연녹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과 지자체 건축조례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29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1종 건생과 제2종 건생의 일부는 규모로 구분하고 있고, 또 다른 용도도 규모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에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도로의 너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는 2m, 3m, 6m 너비의 도로에, 그러니까 10m 미만이면 2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하고, 10m에서 35m 미만은 3m 이상의 도로에 2m가 접해야 하며, 35m 이상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합니다. 대지가 말입니다. 그리고 비도시 읍면지역은 4m 이상의 도로에 2m가 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규모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장은 3000제곱미터입니다.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하며, 비도시 미현적은 건축법 44조와 47조가 적용되지 않고, 또 건축법 5조에는 이런 접도 의무의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이죠. 두 번째,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서 요구되는 접도 의무 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건축법 2조 1항 11호의 도로 너비는 4m 이상으로, 대지는 이 도로에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물론 막다른 도로는 2, 3, 6m고 지형적으로 곤란하면 3m죠. 2m 이상이 접해야 하는데, 이 도로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나 신고 때마다 지정하는 도로인 겁니다. 동법 44조에서 접도 의무의 입법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로 확보입니다. 이 건축법 44조 1항 단서에는 접도 의무 예외 2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대지가 건축법 너비 기준에 맞고, 앞서 살펴본 너비 기준에 맞고 접도 의무의 입법 취지에 맞는 통행로에 접하면 허가권자는 꼭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지 않아도 허가 또는 신고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982, 18299의 유권에서 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4조 1항 단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고 유권에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를 지정을 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확보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권자가 확인할 사항은 너비 기준과 통행권입니다.
너비 기준은 개발 규모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4m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과 일종군생 농림업용 시설은 마을 알림 및 농로로 허가가 가능하다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서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해 놓은 그 조례와 또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보다는 우선하지는 않지만 전국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완화 규정을. 마을 안길 및 농로는 통상 4m 미만이기 때문에 3m로 할 거냐 뭐 2.5m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형편에 맞게 조례로 정하라 이런 취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통행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너비 기준, 두 번째는 통행권인데 통행권 확보는 허가 신청자의 의무라고 국토계획법 57조와 8조에 있습니다. 건축법의 법정도로와 지정도로 이외에도, 그러니까 건축법 2조 1항 11호 가목과 나목의 도로 이외에도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통로, 현황 도로는 주의토지 통행권에 해당되는 국공유 재산과 농어촌 정비법으로 경지정리된 내부 농로, 그러니까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사유라도 소유자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통행을 막을 수 없는 도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법리라는 건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단지 내부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라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었죠. 그거. 그리고 경지정리된 곳 또는 국공유 재산이라도 주의토지 통행권에 해당되는 것. 하나 보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9조에 보면 조건부 허가 그래가지고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시설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2호에 민법 219조에 따른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는 행정재산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조차도 필요 없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나 신고 때는 법정도로나 지정도로에 연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로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이 농로의 개설 경위에 따라 공로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공로라면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농로는 1977년 경지정리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로서 국유이지만 당시 경지정리 사업 지구 내의 농지 소유자들이 지분을 객출해서, 그걸 보고 이제 간보율이라고도 하죠. 객출해서 개설된 도로로서 소유는 국가로 되어 있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로이므로 이 농지 소유자는 이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의 농지 소유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국가의 동의 없이 통행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자, 표를 보시면 구획정리 사업이 1977년 10월 10일 날 완료됐고 그때 규모기 도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부터 국유지가 아니었고 지분 소유자들이 간보율을 적용되면서 객출해가지고 만든 도로거든요. 근데 그 관리 책임이 또 법으로 국유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국가 소유일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농지 소유자들의 지분권자의 사실상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행권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지정리 사업 이전에 마을길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인 도로는 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용도 폐지로 일반 재산, 옛날로 말하면 잡종재산이죠. 일반 재산이 돼서 일반에 매각할 수 있으나 공공시설로 사용될 때에는 용도 폐지를 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행정재산은 사건을 설정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사로운 이제 권리를 말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권적 권리이든 뭐 채권적이든 권리가 될 수 있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별도로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4조 1항 82조 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고, 또 그중 행정재산은 사건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면 물론이나 민법상의 상린관계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 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 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 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중 하나인 민법 219조 소정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건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법정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농로는 공로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사용하면 되고, 허가권자, 그러니까 건축허가든 개발행위허가든 사용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허가 신청자는 그 토지의 사실상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섯 번째, 허가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허가 불허가를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허가권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 법령에서 위임된 것만 요구해야 합니다.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도 건축법 44조 1항 단서 2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법에서 규정한 접도 의무의 입법 취지에 맞다면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2-3201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요건에서 가죠. 개발행위허가에서도, 건축허가에서는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만 검토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접도 의무가 있으나,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에 접해야 되고, 그 건축법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나, 그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접도 의무의 예외로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개발행위허가에서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위 2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 확보 의무는 건축법에 맡겨이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규정이 없으면, 도시계획조례 규정이 없으면 개발행위 운영 지침 3-3-2-1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요구는 재량권 일탈이 돼서 위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되고, 대지는, 허가 신청하려는 대지는, 그리고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는 건축법 도로여야 되므로 허가를 신청한 대지가 건축법 도로를 통해서 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 건축법 44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데, 44조에는 예외가 있잖아요. 다만 예외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있냐 없냐를 뭘로 판단할 거냐? 첫 번째는 통행권이죠. 허가 신청자에게 통행권이 있느냐,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범했냐 안 했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지금 국가이지만 이 농지의 소유자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경정리 사업을 하면서 그 도로의 지분권을 사실상 간보유를 통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분권자라고 봐야 되고, 또 지목이 도로이고, 또 국유이고, 국유재산은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포장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명확한 공로거든요. 사용락이 전혀 필요 없는 공로이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건축법도로 지정을 해야 된다거나, 또 소유자로부터 뭐 사용허가를 받아와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재량권 일탈이 돼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는 거죠.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건축허가에서 진입로 확보 의무도 포함되는 것이죠. 다만 국유인 농로를 건축법도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허가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심하면 직권남용도 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인 도로는 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용도 폐지를 할 수 있지만 건축법령에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건축법도로 지정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이런 경우에도 건축법도로를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면 모를까, 국유재산을 어떻게 법령에도 없는데도 통행권만 확인해야 되는,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사용동의를 받아서 건축법도로 지정을 해야 되고, 또 지정할 수 없는 것은 통행권 여부만 판단하라고 하는 44조의 단서가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큰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허가청은 통행 지장 여부만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건축법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건축법도로 지정되지 않으면 건축 신고를 수리 없다고 하면 신청인은 각 실과의 공식적인 의견을 순서대로 문서로 수합한 후 지자체의 감사부서에 1차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에서도 파리 안으로 굽으면 상급기관의 고충민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해결이 안 되면 일단 건축신고를 접수한 후에 보완명령이 있으면 그 보완명령에 적극 대응하고, 그리고 나서 불허 또는 반려하면 그 반려 취소 소송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2조에 고충민원에 대한 정의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